장시호 씨의 석방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어젯밤 집을 못 들어갔어요. 늦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 사무실에서 잤는데요. 자,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장시호 씨 석방되는 거 보러 갔냐고 귀찮으시던데요. 안민석 의원님 저 말씀은 저 사모님께서 충분히 그 이야기 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하면서 사실 가장 인상 깊은 베스트 5 그 그림이라는 게 저는 첫 번째가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의원의 조우입니다, 조우. 그 짧은 시간에 썸 타는 거 봐요. 딴 사람은 몰라도 안민석 의원은 이제 장시호 의원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한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부 한 모 들고 이렇게 구치소 앞에 갈 줄 알았는데. 김성태 의원이 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요, 이 안민석 의원과 장시호 씨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악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시호 씨가 만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뭐 지금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썸 타는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안 만날 거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장시호 씨 변호인 측이 제발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이 언론에 회자되도록 하지 마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풀려나기 전에 검찰 관계자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검찰 쪽에서도 더 이상 장시호 씨가 밖에 나가서 많은 인터뷰를 하는 게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재판이 다 끝났다면 모를까 지금 불구속 기소만 된 상태이지 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잠깐 풀려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장시호 씨가 그냥 무죄를 받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유죄 받을 가능성은 일단 많은 거고 대신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을 건지 말 건지에 관한 어떤 결정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법적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장시호 씨가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호 씨가 막 활보하고 다니거나 언론을 만나거나 아니면 안민석 의원을 만나서 예를 들면 만났다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 그거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 장시호 만나고 왔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장시호 씨한테는 그런 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언론의 확대 재생산이 플러스가 될 일이 전혀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장시호 씨한테 크게 득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시호 씨의 석방으로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다면 사실 장 씨의 석방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최순실 정유라 관계하고 장시호 정유라 관계하고 또 틀려요. 엄마 같은 사촌 언니라고 그런 관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유라의 짧은 삶의 궤적에서 장시호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정유라가 듣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라를 빨리 저는 장시호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민석 의원은 계속해서 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시호 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 나올 진실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안민석 의원이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장시호 씨 문제를 가장 먼저 이제 언론에다 폭로한 분 아니겠습니까? 장시호가 핵심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자들이 그때 제주도도 몰려가고 막 추적하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장시호 씨가 체포되며 해서 사실 많은 진실들 또 사실들을 이제 공개를 했었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장시호 씨는 최순실 씨가 굉장히 신뢰했던 그 사람 같아요. 그런 뭐 재산 형성 과정이나 특히 이제 정유라와 관련해서는 정유라가 장시호 씨를 거의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따라갔다 보면 실제로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엄마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기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엄마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장시호 이야기는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나가면 만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유라가 만나자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기도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마 장시호를 통해서 좀 상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마 두 사람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뭐 조기에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십시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촌하고 사이가 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동료의식이 작동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오히려 조언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한 역할을 사촌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유라 씨도 장시호 씨하고 훨씬 더 교감을 나눴던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정유라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그건 장시호 씨가 있었고 장시호 씨가 아파트를 구해주고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유라 씨는 최순실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박원호 전무를 끼고 박원호 전무한테 어떻게 좀 우리 아이를 좀 돌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까지 사실 나왔던 거니까 장시호 씨하고는 굉장히 많이 통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예. 인정하는데요. 지금 정유라 씨가 당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겪은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사촌이고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지금 덴마크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는데 그 고생의 상당 부분의 원인이 장시호 씨한테서부터 나왔다고 아마 정유라 씨는 원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기가 장시호 씨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장시호 씨가 예를 들어서 검찰 가서 만약에 한마디라도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게 다시 엄마 형량으로 되돌아오거나 이런 문제로 번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하더라도 못 만날 것이고 만날 수 있는 감정적인 관계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장시호 씨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 정유라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라고 하는 유언장을 장시호 씨에게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금 유언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뭐 비밀 통장 내지는 뭐 비밀 금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그 유언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만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다들 지적들 하셨듯이 이게 자기 엄마의 형량 또 그리고 자기의 그 범죄 여부까지 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게 또 뭔가 이제 또 다른 의혹들 또 다른 또 해명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칼자루는 장시호 씨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유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정유라에게 이런저런 고백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라 씨로서는 더 만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이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얘기란 게 뭐냐면 최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재산 암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뭐 가정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안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도 듣고 조언도 받고 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동계 스포츠 영재 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로 지금 최순실 씨는 그건 장시호 씨의 거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그거는 그 우리 이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 이렇게 그 외부에 이제 다른 명의로 해놨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만 최순실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 이름 장시호 너 이름으로 했는 거 네게 아니니까 다 놔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내부적인 건 알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까 좀 전에 이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유언장 얘기를 했는데 유언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아무리 공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그건 무효해버린 그걸로 휴지 쪼개기 불가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아니고 지금 최순실 씨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가 정말 한 달이 건넌 피보다는 훨씬 더 진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에게 어떤 최대한 지금 그 엄마와의 그 말을 맞추거나 해서 그 같은 논조를 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아마 앞으로 당분간 내지는 앞으로 향으로도 아마 장시호 씨와는 아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잠시만요. 뭐 이제 정유라 씨하고 장시호 씨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많아진데 짧게만 두 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보통 유언장 제가 직접 작성해보지는 않아서 유언장에 내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언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장시호 씨한테 금고에 있으니까 가서 유언장을 보관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시호 씨가 가보니까 유언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없었던 건지 아니면 보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한 것인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에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어디 뭐가 있다 이렇게 쭉 만약에 목록이 있었다 그러면은 장시호 씨가 그걸 봤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재산을 추적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거고 장시호 씨가 그걸 봤다 그러면은 자기 친족 간에 재산이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가서 어떤 재산적인 어떤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 장시호 씨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 지척에 두고 있는 이 정유라 씨를 볼지 말지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장시호 씨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떠날 때쯤 다른 한 사람은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다른 법이라도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420억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습니다. 예, 유섬나 씨가 이제 저대로 검찰로 들어가서 8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발부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실제로 그 최초에 받은 혐의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금액이 450억 정도인데 지금 체포영장에 기재된 것은 한 4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억만 된다 하더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는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 2년 내지 한 5년 정도의 실형이 지금 공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죠. 마치 그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였습니까? 거기도 한 70억 정도 횡령을 한 것으로 했는데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부인을 합니다만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소명이 된다 하면은 일단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월호 변호사를 불리는 박주민 의원은 유섬나 씨의 이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횡령과 배임 액수가 492억에 달할 정도로 사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청해진이라는 회사의 정체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병헌 씨의 어떤 여러 사망이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중요한 역할 또 청해진과 정치권의 관계를 밝혀줄 얘기도 한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구상권 청구해서 나라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어떤 이제 현재 나온 유섬나 씨가 어떤 재산 자체가 직접적으로 세월호 어떤 관련돼 있느냐 이걸 이제 좀 재판에서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 사람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걸 이제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섬나 씨가 보면 유병헌 씨가 가장 아꼈던 이제 그 장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유섬나 씨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보면 이제 유병헌 씨가 했던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뭐 다 판다, 뭐 등등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표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는 조건에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같이 공동 사장했던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 재산 자체 형성 자체가 실제로 어떤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청해진 해운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연관성 자체를 어느 입증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878억 정도가 이제 구상권 청구가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아마 재산 자체가 지금 뭐 보니까 많이 없어져 버리고 특히 또 이제 청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실제로 지금 청구하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금 구상권 청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유섬나 씨 재산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또 이게 지금 전부 다 또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검찰 조사에서 박주민 의원의 말대로 뭐 세월호 때 당시에 그 회사와 뭐 정치권의 커넥션이 있었느냐, 아버지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느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아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된다,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그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골프
골프백으로 풀세트로 해서 수백 세트를 해서 어떤 로비를 했다. 그런 얘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늘 내일 아마 조사하는 부분은 이 횡령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 그거를 넘어서 어떤 것은 아마 추가적인 의혹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조금 시기가 어리다. 다만 그 좀 전에 구상권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세월호와 관련해서 5,500억 정도 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보면은 세월호의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규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번에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균 씨한테도 430억 정도 청구를 했는데 기껏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 7,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무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이 지지자들의 고성이 난무하는 태극기 집회 같은 재판정 그리고 유섬나 씨 관련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으로 가볼 텐데요. 주제는 바로